개표함을 열자 후보자 2명이 같은 유효표를 획득하였고 처음에는 2표가 무효표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표만이 유효표로 인정되어 한 표 차이로 회장 당선자가 결정되었습니다. 패배한 후보자는 유효로 판단한 한 표로 인하여 패배하였기 때문에 한 표는 무효표가 맞다고 강변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평안 송무팀 팀장 신동욱 변호사입니다. 패배한 후보자는 패배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처음 판단대로 무효표라는 판단이 유지되었다면 패배한 후보자가 연장자 우선의 원칙에 따라 당선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 이의를 기각하였습니다. 패배한 후보자는 법무법인 평안에 이 사건의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우선 패배한 후보자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유효로 판단한 표가 무효가 된다면 결과는 패배한 후보자가 회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평안도 물론 이 표의 효력을 다투기로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로 판단한 득표를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준수하면서 선거가 이루어진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절차적 위반을 발견하였고 이는 선거 전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는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유효표의 판단 여부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최익회의 규정 어디에도 유효표의 판단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그 표만 보더라도 누구를 지지하였는지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된다고 보아 유효표로 판단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한 표의 유효, 무효 여부만을 다퉜다면 선거 무효 사건은 당사자의 패소로 그대로 끝이 났을 겁니다. 그러나 평안은 단순히 이에 그치지 않고 선거 절차, 과정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나갔습니다. 즉,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승부를 걸었습니다. 이 체육회의 회장 선거에서는 회원 전체의 직접 선거로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인을 확정하여 선거인들이 회장 선거에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회장을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회장 선거관리 규정에는 이와 같은 선거인을 몇 명을 선정하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선정하는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평안은 바로 이 규정을 토대로 세부적인 주장을 하였습니다. 체육회의 선거운영위원회는 실제로 선정하여야 하는 선거인 수에 대한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규정보다 18명이 적은 선거인을 선정하였고 이에 따라 회장 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단순히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선거가 무효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 사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어야만 선거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었습니다. 단 한 표 차이로 회장 당선자가 결정된 회장 선거의 결과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체육회는 규정의 위반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다른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선거 전에 두 후보자가 선거인 명단을 두고 이의를 하였다가 일부 이의가 받아들여졌다는 점을 근거로 회장 후보자 간에 선거 절차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후보자들끼리 선거인 명단에 합의했으니 하자는 이미 취소됐고 본인이 합의해놓고 이제와 무효를 주장하는 건 신의칙에 어긋난다는 논리였습니다. 평안은 이 주장을 정면으로 논파하였습니다. 그 자체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선거인의 선정 방법과 인원을 선거관리 규정이 직접 정하고 있기 때문에 후보자 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고 그 위반이 선거의 공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게다가 더욱 중요한 것은 누락된 선거인이 18명인데 당락은 단 한 표 차로 갈렸다는 점 때문에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한 표 차이인 당락의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선거관리 규정의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인정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쟁점, 즉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었다는 점과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1심 법원은 이 선거를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선거의 무효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사항이 어떤 것인지를 검토하여 충실하게 변론함으로써 회장 선거가 무효라는 판단을 받아낸 것입니다. 체육회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새로운 주장을 할 것이 없었지만 항소하여 다시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선거인 선정은 후보자 간의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선거인 선정의 오류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다시 한번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 역시 평안의 주장을 인정하여 최육회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1심의 무효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것입니다. 평안은 항상 당사자의 주장에 귀를 기울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만을 그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자는 단 한 표의 유무효에 관심을 두었지만 평안은 선거 무효에 관한 법리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선거를 무효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였습니다. 평안은 회장 선거 관리 규정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거인 18명의 누락을 확인하였고 그 규정 위반 사실을 지적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끌어냈습니다. 이와 같은 쟁점을 끝까지 파고들어 1심과 항소심에서 회장 선거가 무효라는 판단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건은 한 체육회의 사례로만 치부할 것은 아닙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물론 사단법인의 회장 선거의 경우에도 규정을 정확하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비슷한 문제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선거 관련 소송에서 핵심은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 사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이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단체의 규정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선거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세부 규정을 확인하고 이해하여야만 규정 위반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 위반 사실만 발견되었다고 하여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규정의 위반과 결과의 영향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만 이러한 다툼이 시간 싸움이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단체의 규정이나 관련 법령에 이의기한을 정해두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평안이 회장 선거가 무효라는 확인을 받아낸 사례를 설명드렸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안은 물론 다른 민사소송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평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무팀 신동욱 변호사였습니다.